안녕, 아미쌤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3월이 되었죠. 3월이 되면 학교는 새로운 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할 거예요. 자,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 담임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올해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1년을 잘 보냈으면 하고요. 선생님과는 그림책으로 만나면서 글쓰기 수업을 정말 열심히 알차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그림책 만나볼까요? 선생님이 블로그에 자료를 다 올려놓고 한 번쯤은 책을 읽고 그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선생님과 수업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제는 다 해결했나요? 그럼 오늘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거미 안한시예요. 표지 색깔을 보니까 강렬하죠? 예, 어느 지역에서 나온 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거미 안한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라는 나라의 가나에 있는 아산티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동화책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주인공 짜잔! 거미예요. 자, 여러분, 거미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거미를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은 최근에는 거미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심해서 콘크리트에서 거미들이 살기는 좀 힘든가 봐요. 가끔 거미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친구들이 와! 하고 놀라는 경우도 조금 보았어요. 그렇지만 흔치 않은 곤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거미하면 떠오르는 질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거미. 선생님, 거미하면 줄이 생각나요. 거미는 왜 줄을 뿜어낼까요? 그 다음에 거미는 밤에 어디서 잘까요? 여기 나오는 거미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거미의 먹이는 무엇일까요? 자, 궁금한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안한시. 안한시는 거미 이름이에요. 그는 아산티 사람들에게 거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산티 땅에 사는 사람들은 夸쿠 아난시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대요. 우리나라는 당군 왕검해서 곰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가나 사람들은, 특히 아산티에 사는 사람들은 거미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자,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거미는 아산티 사람들이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곤충이라고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짜잔! 아나시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첫 번째 아들은 큰일 났다. 무슨 일들인지 큰일 난 일을 빨리 슝 관찰하고 있는지 잘 알아낸대요. 둘째 아들은 길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강물 다마쇼. 와, 강물을 어떻게 다 마실까? 그죠? 네 번째 아들은 먹잇감 손질. 부모님께서 마트나 시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오죠.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손질하는 거를 손질한다 그러는데 그때 이 거미도 먹잇감 손질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아들은 뭘까요? 돌 던져. 여섯 번째 아들은 방석이에요. 방석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요즘은 집에서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방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가끔 바닥에 앉는 식당 가면 깔고 앉는 네모난 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방석이에요. 6명이 모두 아난시의 아들이었는데요. 훌륭했대요. 여러분, 아난시의 아들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 이름을 들어보면 어떤가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 이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비교해 보니까
강물 다 마셔, 먹잇감 손질, 돌 던져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이름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거미 아들들이 잘하는 것을 이름으로 지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보통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 내 딸과 아들이 커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부자로 살기를 원하거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6명의 아들은 장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도 거미 아난시의 아들처럼 장점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한번 내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출렁기를 잘해. 달리기를 잘해요. 그 다음에 책을 잘 읽는 친구.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이런 친구들은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지을 수 있겠죠. 책을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좋아해. 그 다음에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는 심부름을 잘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선생님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김성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내 장점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3월 초에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는 이름만 말하지 않고 앞에다는 무엇을 잘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거미 아나씨는 집을 떠나 멀리 가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아주 먼 곳이었대요. 무엇을 하러 떠났을까? 부모님들은 멀리 떠나는 경우, 돈을 벌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멀리 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난 씨는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아빠도 길을 잃어버리나? 어른들도 길을 잃어버리나? 네, 어른들도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요. 어려운 일을 부딪혀서 많이 고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길을 잃었다고 울지는 않죠.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가도록 스마트폰에 지도를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도 다시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미 아난실은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첫째 아들이 보았어요. 첫째 아들 뭐해요? 큰일 났다. 아빠가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를 알아보았죠. 첫째 아들은 큰일 난 일을 잘 살펴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 큰일 났어. 그랬더니 깜짝 놀란 아들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길을 내면서 6명의 형제들이 아빠를 찾아 떠났어요. 아빠는 어디 있지요? 큰 물고기가 아빠를 삼켜버렸대요.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아들들은 어떻게 아빠를 구해낼까요? 세 번째 아들이 나타났어요. 내가 구할 거야 하면서 강물 다 마셔가 강물을 샥 다 마셔버렸어요. 네 번째 아들이 와서 용감하게 먹잇감 손질 아들이 와서 먹잇감을 손질해내고 붕어의 배를 샥 가르자 거미 아난씨가 나타났어요. 와, 아빠다 하면서 너무너무 반가웠겠죠. 아빠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 덕분에 살아나게 됐죠. 바로 그때 더 큰 일이 벌어졌대요. 뭘까요? 네, 하늘을 나르던 매가 아빠를 꽝 물어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어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안전한 곳에 가서 거미를 먹어버릴까? 매가 아빠 아난씨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고 6 아들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5번째 아들 돌 던져가 그만 돌을 슝 하고 던져버린 거죠. 그 돌은 내 머리에 명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아난씨는 땅으로 뚝 떨어지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6번째 아들이 가서 방석을 슝슝슝 깔아줘서 안전하게 아빠 아난씨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빠 아난씨가
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6 형제들과 아빠 안한 씨는 얼싸안고 아마도 울었겠죠. 자, 거미 가족은 아주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카쿠 아난 씨가 숲속에서 짜잔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빛나는 큰 구슬인데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카쿠 아난 씨는 이걸 아들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고 아난 씨는 누구에게 주어야 되지? 누구에게 상을 주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방 고민이 해결되지 않자 니아메에게 찾아갔어요. 니아메는 누구냐 하면요. 가나 아산티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의 신이래요. 아산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마도 좋은 일 있을 때 찾아가는 신인가 봐요. 자, 아난 씨는 니아메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이 아름다운 빛구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아들 중에 누가 이것을 가져가야 할지 알게 될 때까지요. 그러면서 거미 아난 씨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난 씨라면 어떤 아들에게 이 빛나는 구슬을 상으로 줄까요? 자, 블로그에도 선생님이 제시해놨는데요. 고민해 보았나요? 몇째 아들을 주어야지 가장 좋을까? 그래서 거미 아난 씨가 이 구슬을 누가 가져갔으면 좋을까 하면서 아들에게 말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아라고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지금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져가겠다는 아들도 있었겠고요. 그죠? 어떤 아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 아들도 있으면서 밤새도록 의논을 했는데 결정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아난 씨는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결정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니아메가 이걸 지켜보면서 세상의 모든 신 니아메는 아름다운 빛 구슬을 가지고 하늘로 그만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 놓아두었지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도 하늘에 놓여져 있대요. 언제나 거기에 있을 거야. 오늘 밤에도 거기에 있지.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거리가 있겠죠? 니아메가 이 아름다운 구슬을 아난 씨 아들들에게 주지 않고 하늘로 가져간 것은 잘한 것인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난 씨 아들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2가지 의견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잘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구슬을 어떤 아들에게 주었다면 받지 못한 5명의 아들이 속상해할 것 같고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니아메가 하늘로 가져간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구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집에만 있다면 6명, 7명만 볼 수 있을 텐데 하늘에 놓여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구슬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구슬이 될 거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이 아들들이 아름다운 구슬을 집에서 놓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멀리 있으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니아메가 가져갔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죠.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 문장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난 씨가 니아메에게 빛구슬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아빠 아난 씨라면 불쑥 빛구슬을 가져와서 어떤 아들인지 턱 던져주었을 텐데 6명의 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걸 보고 정말 훌륭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니아메에게 빅구스를 맡긴 게 마음에 들고 기억에 남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었나요? 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보아라 그랬는데요. 질문들을 다 만들어 보았나요? 첫 번째 질문. 아난 씨는 왜 길을 떠났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선생님이 단어도 그냥 간단히 써보라고 하는데요. 너희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낱말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려운 낱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단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어휘력도 기를 수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 단어는 한번 선정해 볼게요. 명중, 먹잇감, 그 다음에 입씨름, 겨루었어, 방석, 능력 이런 거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단어는 명중이에요. 뭔가를 목표물을 지정해 놓고 그거를 맞추는 거죠. 돌로 던질 수도 있고 활시를 당겨서 목표 지점에 명중하는 것도 있고 너희가 비사치기 하거나 할 때 뛰어가서 명중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걸 명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뿐히는 걸음으로 비유하자면 무겁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발랄하게 걷는 걸음을 사뿐이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거미 안한시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이 책 선정을 해주면 꼭 블로그에 가서 먼저 개별 학습을 하고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나면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요. 할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블로그에 다음 시간 책을 확인하고요. 책을 구하지 못했더라면 유튜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서너 번씩 읽고 블로그에는 과제를 한 다음에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잊지 않는 거, 선생님 수업이 끝나면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꼭 말하고 싶은 거를 자연스럽게 글로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두 가지 이야기거리를 나왔어요. 자, 아버지를 구한 6명의 아들 중에서 아름다운 빅구스를 누가 상으로 받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니아메가 아름다운 빅구스를 하늘로 가져간 것은 잘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적으면 훌륭한 글쓰기도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수업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람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으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